자, 이제 단진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진동은 단순 조화진동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가 조화함수로 나옵니다. 그래서 사인이나 코사인 함수로 나오고, 그 영어로는 이제 하모닉 오실레이션이라고 합니다. 하모닉. 예. 예. 그래서 되게 아름다운 운동입니다. 아름다운 운동이고. 그래서 이제 물리에서 다루는 요 조화진동 내용은 결국에 조화진동이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는지 그 법칙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결과는요, 단진동은 이 복원력에 의해 주기적으로 완복하는 운동이라 정의이 되는데, 이 단진동의 주권은 힘이 거리에 반비례하는, 거리에 반비례하는 일 아니죠, 이거는 거리에 비례하는데 그 마이너스에 비례하는 이런 힘이 작용할 때 이걸 복원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플러스 방향으로 변이가 일어났을 때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힘을 받고, 마이너스 방향으로 변이가 일어났을 때는 플러스 방향으로 힘을 받고, 가장 대표적인 게 용수철이죠. 예. 용수철을 오른쪽으로 당기면 왼쪽으로 힘이 가해지죠. 그리고 원래 평형점에서 왼쪽으로 힘을 가하면은 오른쪽으로 힘이 가해지고, 그래서 용수철이 가장 대표적인 요 단진동의 예가 됩니다. 단진동. 이게 그 용수철의 뉴턴의 제2법칙이에요. ma = f. 근데 f 용수철에 작용하는 힘 F가 마이너스 kx잖아요. 예. 예, 그래서 m하고 k가 상수죠. 결국엔 마이너스 x에 비례하는 힘을 받는 거죠. 요거를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미분을 배웠으니까 저 가속도가 이제 위치를 2번 미분한 거죠. 위치를 2번 미분한 겁니다. 그럼 얘를 조금 변형시키겠습니다. 이거를 잠시만요. 이 컨닝 페이퍼를 펼쳐놓고 해야 되는데 이게 있어야 마음이 안정이 됩니다. 잘 보지는 않는데 가끔 이제 내가 틀리나 안 틀리나 이거 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미분 방정식을 푸는 방식인데요. 이게 참 저도 대학 가서 저는 미분 방정식을 되게 아름답고 멋있게 푸는 줄 알았어요. 되게 뭔가 논리적으로. 근데 푸는 방식은 이런 겁니다. 넣어봐요. 이거 넣어보고 저거 넣어봐서 맞아떨어지면 그걸 풀어요. 진짜요.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거를 대체로 수학자들이 미리 해놨기 때문에 그걸 갖다 쓰는 겁니다. 네, 갖다 쓰는데, 그러니까 이 형태는요, 근데 간단하게 어느 정도 해석이 돼요. 여기 보면 여기 x가 있고 여기 x가 있죠. 얘네들은 찌개다시입니다. 상수. 그렇기 때문에 x를 2번 미분했을 때 마이너스 x가 나와야 돼요. 예, 그래서 그게 사인이나 코사인이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사인이나 코사인 안에는 지금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기 때문에 시간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사인이나 코사인 안에는 각도가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각도로 맞춰주는 뭔가 상수가 또 앞에 붙어야 돼요. 붙어야 되고, 그 사인이나 코사인은 최대값이 1이잖아요. 근데 항상 1이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진폭이 들어갑니다. 진폭. 그래서 이 x 꼴이 이렇게 됩니다. a의 사인 t만 들어가면 t가 각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메가가 들어가요. 오메가가 신기한 게 그 원운동의 각속도 있죠. 그거랑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각진동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오메가가 t분의 2파이예요. 근데 이거 제가 잠깐 설명할게요. 왜냐하면 이런 게 저기 책 같은 거 찾아봐도 자세하게 설명 안 해줘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오메가 t를 잠깐 분석해 볼게요. 오메가 t를. 그러니까 오메가 t를 분석해 보면 오메가가 t분의 2파이잖아요. 그럼 요거를 집어넣는데 제가 이 꼴로 한번 보세요. 2파이 곱하기 t분의 t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요 t분의 2파이 요거 있죠. 요게 오메가예요. 오메가. 근데 2파이 곱하기 라지 t분의 스몰 t 이렇게 또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2파이가 360도잖아요. 요 t가 한 주기죠.
그래서 그러면 실제 시간 t는 이제 주기와 비교하면은 만약에 4분의 1 주기가 지나면 라지 t분의 스몰 t가 4분의 1이 되죠. 근데 4분의 1 주기가 지나면은 90도 움직이잖아요. 이게 이걸 뭐라고 하니까 원운동이라고 치면은. 그래서 이제 저 라지 t분의 스몰 t가 결국에 각도 비율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0도에서 몇 퍼센트 돌아갔느냐. 저게 1이면은 한 바퀴 돌아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메가가 저런 식으로 붙는 거예요. 저런 식으로. 그래서 오메가가 그냥 괜히 붙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딱 시간을 곱했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각도로 표현되어집니다. 각도로. 오메가 t가 각도가 됩니다. 오메가 t가 세타면은 오메가 t분의 세타 맞잖아요. t분의 세타. 이렇게 됩니다. 이거 한번 미분해 볼게요.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기 때문에 A와 W는 상수가 됩니다. A는 보통 왜 A라 줬냐면 저게 앰플리튜드입니다. 진폭. 그래서 보통 이제 A라고 표기를 합니다. 그럼 얘를 한번 미분하면 이런 미분 다 배웠죠? 그럼 이거 오메가가 튀어나옵니다. A의 코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되고요. 요거 한 번 더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오메가가 한 번 더 나오죠. 그래서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에 a의 사인 오메가 t가 되는데 요 a의 사인 오메가 t가 뭐예요? 요게 x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요. 식이 이렇게 됩니다. dt 제곱분의 d 제곱에서 이걸 어떻게 읽노? d 제곱 s dt 제곱 이래 읽나? 모르겠다 이거. 맞아요? 아직 살아있네. 요게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x가 됩니다. 요게 일반적인 단진동의 운동 방정식입니다. m을 다 넘겼어요. m을 다 넘겼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ma 꼴 f를 쓰잖아요. ma 꼴 f를 쓰면은 예를 들어서 좀 이따 이거 예를 볼 건데 ma 꼴 마이너스 kx라는 식 있잖아요. 요거를 고칩니다. 그럼 a는 마이너스 m분의 kx 이렇게 되죠. 그럼 이게 단진동 조건에 맞는 운동 방정식이기 때문에 요 녀석이 오메가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주기는 오메가 분의 2파이가 됩니다. 2파이.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주기가 오메가 분의 주기가 뭐 나중에 결과가 나오겠지만 뭐 용수철의 진동 주기, 뭐 단진자의 진동 주기 뭐 이런 거를 식을 외우는 것보다 사실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기억이 안 나거나 헷갈릴 때 빨리 이렇게 해가지고 유도를 할 수 있어요. MA 꼴 F를 써보면 되니까. F를. 그래서 여러분이 요 꼴을 좀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과정 자체가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은 과정이니까 한번 여러분이 곱씹어 보면은 되게 재밌습니다. 재밌고. 요게 이제 원운동하고 관련성을 좀 설명을 해줄게요. 요게 수학에서 사인 코사인 함수 설명할 때 요걸로 설명하죠. 이게 이제 왼쪽이 원운동이고 거기에 이제 평행광선을 쏘면 이 그림자의 운동이 사인 함수를 그린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근데 이제 공의 위치가 처음에 여기 있었으면 사인 함수가 되는 거고 최초의 위치가 여기 있었으면 코사인 함수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게 잘 보면요. 이게 단진동의 위치 x인데 플러스 a에서 마이너스 a로 움직이잖아요. 그럼 이 a라는 게 단진동에서는 그 진폭이 되는 거고 원운동에서는 반지름이 됩니다. 반지름이. 그리고 오메가가 원운동에서는 각속도가 되고 단진동에서는 각진동수가 됩니다. 오메가 t 할 때 들어가는. 그리고 t는 원운동에서도 주기가 되고 단진동에서도 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다 여기 설명해 놨습니다. 방금 얘기해 놓은 거. 이렇게 비교해서 여러분이 보도록 하고요. 일단 뭐 사실 이 정도까지 알면 되고요. 이 정도까지. 요거는 이제 좀 더 심화해가지고 이 속도나 가속도도 원운동과 단진동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원은 등속 원운동에서 그 일정한 속도의 크기를 VP라고 두고 단진동에서 그러니까 용수철을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용수철 끝에 매달린 질량 m 물체가 어떤 순간에 어떤 속도를 가질 거 아니에요. 그 얘네는 특징이 가속도의 크기도 바뀝니다. 용수철이 많이 늘어나면 가속도가 크잖아. 적게 늘어나면 가속도가 작고. 그러니까 얘는 특징이 속도도 바뀌고 가속도도 바뀌고 매우 복잡해 보이지만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로 표현이 되어지는 이런 간단한 운동이에요. 그래서 단진동의 속도를 VP라고 하면 이거 다 똑같아요. 이게 여기에 VP를 하나의 막대기로 보고 VP를 표현한 이 화살표를 역시 또 빛을 비춰서 그림자를 비춰보면 딱 그 지점에서 이 단진동에 하는 물체의 속도가 됩니다. 가속도도 마찬가지고. 가속도도 그러면 자 보세요. 이게 가속도가 좀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거든요. 얘는 항상 구심 가속도니까 이런 방향이잖아요. 이런 방향. 생각해 봐봐. 이게 용수철로 치면 여기가 평형점이고 여기가 제일 많이 늘어났을 때고 여기가 제일 많이 압축되었을 때라고 생각을 해보면 평형점일 때는 가속도가 0이지. x가 변형된 길이가 0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 보면 이때 구심 가속도 방향이 이 방향이잖아. 그래서 빛을 이렇게 비춰보면 그림자가 안 생기죠. 근데 이쪽에 있을 때는 구심 가속도가 이 방향이잖아. 그럼 이게 막대기라고 생각하고 빛을 비춰주면 그림자가 제일 길죠. 이때가 최대로 변형됐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제일 크고 가속도가 제일 클 때입니다. 그러니까 원운동하고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이게 수학적으로요. 수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인 오메가 t에서 오메가가 각속도라 하기도 하고 각진동수라고 하기도 하고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이 책들을 보면. 왜냐하면 어차피 그게 그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단진동은 그 원운동과의 연관성이 이렇게 깊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고. 이게 그러니까 되게 어째 보면은 그 아름다운 부분이죠. 이제 사인 함수나 코사인 함수라는 게 수학이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자연 현상에 있는 거고 그거를 이제 물리 법칙으로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예를 들고 단진 얘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실제 예 두 가지입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예인데 용수철 진자를 이제 수평으로 놓고 하면은 아주 쉬워요. 이미 거의 다 설명한 거죠. 근데 이제 수직으로 놓고 하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수직으로 놓고요. 가만히 놔두면은 얘가 평형점에서 이제 멈추죠. 이 평형점이라고 하는 게 mg하고 kx0가 같아지는 지점입니다. 이때 x0는 원래 길이 있죠. 용수철의 원래 길이. 원래 길이에서 이 평형점까지의 변형된 길이입니다. 그럼 이 평형인 상태에서 ma = f를 내보면 얘가 안 움직이는 상태가 유지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ma가 0이고 지금 아래쪽을 플러스로 잡을 겁니다. 아래쪽을 사실 플러스로 잡는 이유가 있는데 그건 생략할게요. 아래쪽을 플러스로 잡아야지 편합니다. 그거는 좀 빨리 맞춰야 되니까 생략하겠습니다. mg 빼기 kxo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일단 요 관계로부터 mg는 kxo와 같다는 걸 하나 알게 되겠고요. 자, 결과를 먼저 얘기해 주면 얘를 이렇게 매달고 진동시키나 아니면 그 바닥에 놓고 수평으로 진동시키나 진동 주기가 똑같습니다. 진동 주기가. 그거를 이제 증명하는 과정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리고 얘는 진동 중심이 요게 진동 중심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평형점 있죠. 평형점이 진동 중심이 됩니다. 평형점이. 얘를 이제 x만큼 잡아당겼다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아니면 x 자체가 임의의 위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a만큼 잡아당겼는데 특별한 그냥 임의의 위치인 x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ma = f를 이 상황을 이 순간을 놓고 ma = f를 써보겠습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ma는 해놓고 이 순간에 얘가 받는 힘을 다 표시하면 돼요.
자, 이제 갑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순간 놓치면 이게 이 머리가 하얘지는 이상한 느낌을 받게 돼요. MA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까지는 쉽죠? 여기까지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MA는 이제 힘을 표시합니다. 아래쪽을 플러스로 뒀습니다. MG부터 씁시다. MG. 그다음 얘는 아래쪽으로 변형이 되었잖아요. 그럼 탄성력은 위쪽으로 받겠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일단 붙겠고요. K에 얘는 얼마만큼 늘어났어? X 플러스 X0만큼 늘어났죠. 요거는 평형점에서부터 길이로 하면 안 됩니다. 요거는 용수철의 탄성력 자체는 용수철의 원래 길이로부터 얼만큼 변형됐느냐의 그 크기에 비례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좌표축이 달라진다고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원래 길이에 비해서 얼만큼 변형됐는지가 이제 그 탄성력이 그 값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뭔가 달라집니다. 보면 제가 이렇게 묶어 볼게요. 마이너스 KX만 여기 남겨놓고요. 나머지를 묶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MG 빼기 KXO가 되는데요.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죠? 이게 요거죠. 이게 0이죠. 그래서 아름답게 됐죠, 식이. 왜냐 MA 이꼴 마이너스 KX가 되버렸어요. 근데 X는 원점이 어디였냐면 여기가 원점이었어요. 여기가 어느 점이었냐면 평형점이죠. 새로운 평형점, 세로로 매달렸을 때 여기로부터 변형된 길이의 마이너스에 비례하는 복원력이 작용하는 운동을 합니다. 그럼 얘는 단진동을 하겠죠. 단진동을. 그래서 결국에 이제 얘가 그냥 마이너스 KX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KX. 그러면 간단해집니다. A는 마이너스 n분의 KX가 되는 거죠. X가. 그럼 얘가 뭐가 되겠노? 분석을 했죠. 얘가 오메가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이걸로부터 이 단진동의 가장 중요한 물리량이 주기입니다. 주기를 구하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럼 주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주기를 원운동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원운동이랑 수학적으로는 똑같다 그랬죠. 이걸 각속도라 생각하면 주기는 각속도가 2파이만큼 움직이는데 걸리는 시간이잖아. 아니지. 각속도가 시간분의 2파이죠. 주기분의 2파이. 주기분의 2파이니까 주기는 각속도분의 2파이. 그러니까 오메가 분의 2파이 이렇게 됩니다. 항상 주기는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단진동의 주기는. 그럼 얘는 결과가 2파이 루트 n분의 k를 뒤집으면 되죠. n분의 k가 오메가 제곱이니까. 그래서 k분의 m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보통 외우죠. 주기를. 뭐 외워도 됩니다. 외우는 방법은요. 이거 웃기는 거 아니고 이거 외우는 방법은 약간 머리를 좀 쓰면 됩니다. 여러분 약간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그 용수철에 달려 있는 그 진자가 무거우면 빨리 진동하겠어요? 천천히 진동하겠어요? 그러면 주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길어지죠. 그러니까 질량에 비례합니다. 정확하게는 질량의 루트에 비례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분모에 있냐 분자에 있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질량이 분자에 있는 거고 탄성 계수가 크면 용수철이 되게 힘이 센 거잖아요. 그럼 얘가 빨리 진동하겠어? 천천히 진동하겠어? 빨리 진동하겠지. K가 크면. 빨리 진동하면 진동 주기가 짧아지겠죠. 그래서 K가 분모에 들어갑니다. K가. 여러분이 M하고 K가 헷갈리면 조금만 생각해 하면은 이제 그거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진동수 해버리면 이거 뒤집어집니다. 완전히. 진동수 해버리면. 진동수는 주기의 역수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외울 게 아니라 약간은 좀 물리적인, 약간 정성적으로도 좀 생각하고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단진자입니다. 단진자. 이것만 이제 하면 끝입니다. 요거는 할 얘기가 좀 있습니다. 많이. 약간 수학적으로 근사도 들어가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단진자 실험은요.
제일 여러분이 많이 오류를 범하는 게 완전히 막 단진자가요. 막 요렇게 흔들리게 실험을 하잖아요. 그럼 결과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얘도 과장된 그림인데 되게 진폭을 작게 해야지 실험 결과가 잘 나와요. 왜냐하면 세타가 매우 작을 때 실제로 단진동을 하고 세타가 사실은 매우 작지 않으면 완벽한 단진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식이 정확하게 마이너스 x에 비례하는 힘이 안 돼요. 세타가 매우 작으면요, 매우 작으면 요게 지금 x가 뭐냐면 이제 여기를 원점으로 했을 때의 변이거든요. 변인데 L분의 x가 정확히 사인 세타 아니잖아요. 사인 세타 아닌데 세타가 매우 작으면 거의 사인 세타죠. 탄젠트 세타이기도 하고 사인 세타이기도 하고 탄젠트 세타이기도 하고 이게 여기서 쓰이는 근사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한번 볼게요. 여기에 작용하는 힘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작용하는 힘이 mg랑 장력이 있어요. 근데 장력은요 항상 요 진자의 운동 방향과 수직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운동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크게. 이건 약간 엄밀히 얘기하면 틀린 건데요. 근데 이제 얘가 이제 거의 수평으로 움직인다라고 가정을 할 거거든요. 세타가 매우 작으면 거의 수평으로 움직이죠. 그러면 요 t는 얘의 운동에 거의 관여하지 않아요. 요 장력은. 그럼 결국에는 이제 요 mg 중에서도 요 속도 방향과 나란한 방향 성분이 이 진자 운동에 관여하는 힘이 됩니다. 그럼 이게 계산을 해보면 요게 mg고요. 요 연장선을 보면 연장선과 수직선이 이루는 각도가 세타죠. 요 선은 중력하고 나란하고요. 그러니까 요게 세타니까 요걸 이제 분해를 하는 겁니다. 요 운동하는 축과 운동하지 않는 축으로 분해를 해서 여기 그림자 이렇게 비춰주는 거죠. 이렇게 그림자 비추면 여기 그림자가 여기 생기면 요게 이제 운동하는 방향 성분의 힘의 크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세타하고 마주보는 요 변의 길이하고 같으니까 요게 삼각형에서 직각삼각형에서 높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mg 사인 세타가 돼요. 얘가 지금 원점이고 오른쪽을 플러스로 잡을 거예요. 그럼 얘가 오른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힘을 받고 얘가 왼쪽 마이너스 쪽으로 가면 플러스 쪽으로 힘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x가 플러스면 마이너스 방향 힘을 받고 x가 마이너스면 플러스 방향 힘을 받아요. 그러면 딱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mg 사인 세타입니다. 힘은 마이너스 mg 사인 세타인데요. 마이너스 mg 사인 세타. 그럼 식은 이렇게 됩니다. ma 이꼴 정확한 식은 마이너스 mg 사인 세타입니다. 요 식은 근사한 값이 아니에요. 정확한 식이에요. 정확한 식인데 근사가 들어갑니다. 세타가 매우 작을 때 사인 세타는 뭐 0에 비례하기도 하고요. 사인 세타는 L분의 X가 됩니다. L분의 X. 그러면 이게 단진동 조건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 M은 날아가요. 그 말은 이 단진동은 질량과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질량과. M은 날아가고 A가 어떻게 되냐면 A는 마이너스 L분의 GX가 됩니다. 사실 이게 근사값이죠. 그럼 이게 단진동식이 돼버렸죠. 네, 마이너스 x에 비례하잖아요. 그럼 얘가 뭐가 되겠어? 얘가 오메가 제곱이 됩니다. 그럼 이걸로부터 주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오메가 분의 2파이죠. 얘는 2파이 루트 L 나누기 G. 저도 초창기에 외울 때는 LG라고 외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위에서 아래로 LG인지 아래에서 위로 LG인지 이게 되는데 이것도 근데 좀 상상해 보면 됩니다. 그 근해 생각해 보면 되죠. 근해. 생각해 보면 요 줄의 길이가 길수록
천천히 진동해요, 빨리 진동해요? 천천히 진동하죠. 줄의 길이가 길수록 주기가 길어집니다. 그래서 L이 이제 분자에 들어가는 거고, 그럼 지구보다 중력이 작은 달에 가가지고 똑같은 단진동을 시켜요. 그러면 얘가 천천히 진동할까, 빨리 진동할까? 달에요, 달. 달에 하면 이게 그 mg 사인 세타에 의해 힘을 받잖아요. 근데 g가 어떻게 돼? 약해지잖아, 달에 가면. 그러면 힘이 작으니까 속도가 빨리빨리 안 변하겠지. 천천히 진동할 거 아니야. g가 커지면은 천천히 진동할 거고, g가 작아지면은 빨리 진동하겠지. 빨리. 그래서 달에 가면 천천히 진동하죠. 내가 지금 순간 집에 갈 때가 돼서 당이 떨어졌네. 하여튼 g가 커지면 주기는 짧아지고 g가 작아지면 주기가 커지고. 근데 지구는 g가 안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길이만 변화시켜서 실험을 합니다. 또 참고로 여러분 알아둘게. 요 실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제가 이 실험을 어떻게 하냐면요, 보통 한 100번 왕복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재요. 그래서 그거를 100으로 나누면 주기가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예를 들어, 근데 시간이 없어서 한 10번으로 해야 된다. 그럼 최대한 정확하게 측정해야 되잖아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얘가 이렇게 진동을 한다 칩시다. 그럼 여기가 이제 1번 위치고 얘가 2번 위치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시간을 잴 때 1번 위치를 지날 때 시간을 재서 시간을 재는 게 맞을까요? 2번 위치를 지날 때를 기준으로 시간을 재는 게 맞을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왜 1번이에요? 1번에서 놔야 G가 반응에서 시작을 하잖아. 2번은 왜 2번이에요? 재는 거예요? 시간을 잴 때, 그러니까 1번은 그랬어요. 최고점인지 모르니까 2번에서 재는 아주 비슷해요. 왜냐하면 저 2번은 순식간에 지나가죠. 순식간에 지나가는데 사실 1번 근처는 시간을 오래 머물러요. 그러니까 정확히 1번인 위치가 언제인지 정확하지 않아요. 1번으로 갈수록 속력이 느려지잖아. 그러니까 얘가 진짜 1번에 있는지 1번보다 약간 아래에 있는지 사실 그게 불분명하다고요. 근데 2번을 지나는 순간은 아주 빨리 지나가니까 정확한 거죠. 물론 이제 정확히 캐치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험을 할 때는 저 가운데를 지나갈 때를 기준으로 시간을 재는 게 맞습니다. 되는 거는. 근데 요즘은 그럴 필요 없이 그냥 NBL로 위치 이렇게 그래프 그려가지고 그냥 컴퓨터로 이렇게 합니다. 그럼 많이 할 필요 없어요. 하고 그리고 그러면 진짜 진동 작게 해서 해도 나와요. 그러면 진짜 정확하게 실험 결과 나옵니다. 이제 조금만 진동시켜가지고. 근데 그게 조금만 진동시킬 때는 눈으로는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센서로 하면은 잘 되거든. 그럼 좀 더 정확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기가 루트 L에 비례한 결과가 거의 정확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단진자가 받는 합력, 이것도요, 그 간혹 나오는데, 요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는 이제 딱 접선 방향으로 합력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최저점에 있을 때는 생각해보면 속도의 방향만 바뀌잖아요. 속도의 방향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최고점일 때는 속도가 0이잖아. 근데 속도가 이쪽 방향으로 생기죠? 그러면 힘의 방향이 이 방향이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최저점에서는 속도의 방향만 바뀌는 순간이에요. 그러면 속도의 방향과 힘의 방향이 수직이어야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장력이 중력보다 큰 상황으로 힘의 방향이 이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힘의 방향이 이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돼요. 이런 식으로. 예. 요게 이제 힘의 작용점이고 요게 힘의 끝이라고 하면은 얘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약간 요 안에서는 한 요쯤 왔을 때는 힘의 방향이 약간 이 방향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뭐가 잘못됐다. 뭘 말하는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합력의 방향입니다. 예, 합력의 방향. 이렇게 뭐 그려봐라 이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마 같은 경우에는 얘가 위로 가속이 되면 관성력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G가 바뀌죠. 예, G가 이제 G 더하기 GA가 됩니다. 이게 이제 새로운 중력 가속도처럼 작용해요. 그럼 단진동은 주기가 바뀌어요. 근데 얘는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얘는 주기가 안 바뀌어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문제 안 한다 했는데 빨리 넘기자. 아, 요것도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재밌어요. 이게 이제 이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지구를 관통하는 터널을 뚫어요. 그래서 이제 공을 여기서 떨어뜨려요. 그럼 얘가 단진동합니다. 이렇게. 근데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이 반지름이 지구 반지름인 등속 원운동을 시켰을 때 얘가 여기로 가는 데 걸리는 시간하고 같아요. 그래서 요거 한번 해보세요. 이게 실제로 문제로 나왔어요. 문제로.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이제 요걸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요거는 여러분 물리원에도 많이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역학의 엑기스라고 약간 야매 느낌이 나죠. 그래서 근데 요걸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페이지를 여러분이 좀 잘 보면 역학의 전체 흐름을 좀 읽을 수가 있는데 결국에 제가 봤을 때 역학은 뭐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비슷할 거예요. 뉴턴의 제2법칙과 뉴턴의 제3법칙입니다. 결국에는. 근데 뉴턴의 2법칙에서 이 힘이 0인 합력이 0인 특수한 경우가 뉴턴 제1법칙이에요. 제1법칙. 그러면 F가 0이면 가속도가 0이니까 속도가 안 변하죠.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에서 딸려 놓은 식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일단 힘을 시간에 대해서 이제 적분한 값이 충격량이고요. 그 힘을 그 변이에 대해서 적분한 값이 그 1입니다. 적분이라는 게 잘게 쪼개서 곱해서 더한 겁니다. 그게 적분이에요. 그러니까 곱한 거예요, 결국에. 근데 이제 적분은 곱하는데 잘게 짜게서 곱해가지고 더한 게 적분이고. 근데 잘게 쪼갤 필요 없이 일정하면은 그냥 곱하면 돼요. 그냥.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운동량의 변화량 것 같죠. 그리고 얘는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요거랑 MA 콜레프는 벡터식이고 요 1 운동 에너지 정리는 스칼라식입니다. 스칼라식이고 그다음에 요 1 운동 에너지 정리에서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세한 내용은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리원에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잘못 알고 있는데 그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조건 정확한 표현은 제일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다수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중력만 작용할 때거든요. 그 중력만 작용할 때도 역학적 에너지 보존됩니다. 근데 그건 엄밀한 얘기가 아니고 바로 발레를 들 수 있는 게 빗면에서 얘가 굴러 내려오는 경우 있잖아요. 여기에 작용하는 힘이 중력만 있는 게 아니죠. 수직 항력이 있습니다. 근데 얘도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잖아요. 왜냐하면 수직 항력이 일을 안 해요. 이 두 힘 중에서 오로지 일하는 것은 중력만 일합니다.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는 조건은 중력만 일을 할 때입니다. 다른 힘이 작용해도 돼요. 근데 다른 힘이 속도 방향과 항상 수직으로 작용하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됩니다. 요거는 사실 안 하고 좀 넘어갔던 건데 탄성력만 일을 하면 또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2분의 1 kx 제곱이거든요. 아까 그 단진동에서 용수철 진자 있죠. 이것도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됩니다. 이때 역학적 에너지 중에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2분의 1 kx 제곱. 그래서 이게 합이 이제 보존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다 이 법칙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방금까지 얘기한 게. 근데 여기서 이제 안 나온 얘기가 운동량하고 관련된 거죠. 그거는 이제 3법칙에 나온 거예요. 법칙. 운동량 보존 법칙. 운동량 보존 법칙은 오늘 보였었죠. 그 작용 반작용 법칙으로부터 이제 운동량 보존 법칙이 나왔고요. 이거를 제가 좀 얘기해 주고 싶었어요. 이제 그 요거를 좀 얘기해 주는 이유는 이런 제가 최근에 읽은 책에 그 이종필 교수의 뭐 아주 특별한 상대성 이론인가? 그래서 그 책에 그 교수님이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비판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 이런 걸 안 가르쳐 준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물리하고 수학의 좀 관계인데 수학을 왜 배우냐 뭐 이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보면 이제 요 사이의 관계가 물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건에서 어떤 운동 상태가 되느냐에 대한 법칙이 물리 법칙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표현되는 게 수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주로 배우는 게 1차 함수, 2차 함수, 그죠? 사인 함수, 원의 방정식, 포물선의 방정식 뭐 이런 거 배우잖아요. 포물선의 방정식이 포물선식이 그 2차 방정식이지. 2차 방정식이고 로그 이런 것도 나중에 좀 나옵니다. 로그 나오고 이런 것들이 이 중에서 이제 역학은 수학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라는 건데 일단 F가 0일 때 등속도 운동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수학적으로 1차 함수로 표현됩니다. 시간에 대한 1차 함수. x 이퀄 vt죠. 예, 그래서 이제 x가 t에 비례하죠. t의 1승에. 그다음에 요것도 여러분 하나 정리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f가 일정한데 요게 사실 여러분 세 종류를 배운 겁니다. f가 일정하면서 f하고 초기 속도, v0는 초기 속도를 제가 얘기한 겁니다. 요 초기 속도하고 나란하면은 방향이 그러니까 힘이 일정하면서 힘의 방향하고 초기 속도의 방향이 나란하면 같거나 반대이면 등속 직선 운동,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합니다. 물리원에서는 이것만 하죠. 근데 이 힘의 방향하고 초기 속도의 방향이 수직이면서 이 수직이 계속 유지가 되면 이게 등속 원 운동이에요. 그래서 얘는 힘의 크기만 일정하지 힘의 방향이 일정하지 않죠. 얘는 지금 힘의 이렇게 내가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힘의 크기가 일정한데 얘는 힘의 방향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유지가 되려면. 그럼 등속 원 운동을 하고 힘의 크기와 방향은 일정한데요. 속도가 힘의 크기하고 방향하고 나란하지 않고 비스듬하면은 이 포물선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나란한 경우, 수직한 경우, 나란하지도 않고 수직하지도 않는 경우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근데 여기에 쓰이는 수학이 등가속도 직선 운동은 1차 함수도 쓰이고 2차 함수도 쓰여요. 속도는 시간에 대한 1차 함수고 이 거리는 이 시간에 대한 2차 함수가 됩니다. 등속원 운동은 그냥 이거는 끼워 맞추려고 넣은 거예요. 실제로 이거 쓰진 않죠, 물리에서. 그냥 이거는 끼워 맞추려고 뭐 그냥 넣어본 거고. 그 포물선 운동은 왜 포물선 운동이냐? 결국에 그 x 방향 등속 직선 운동과 y 방향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풀어서 시간에 대해서 연결을 하면 그게 그 매개 변수 함수입니까? 이런 것들이 시간이 매개 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연결을 하면 x하고 y 사이의 관계가 이 y가 x에 대한 2차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포물선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고 오늘 배운 단진동 있죠. 이게 이제 조화함수의 가장 대표인 사인 함수나 코사인 함수 이런 것들로 이제 표현이 되어집니다. 이게 되게 신기한 일이에요. 이게 수학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실제 자연에 존재합니다. 자연에 존재를 하고 이제 이게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는지 물리 법칙도 존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다 연결이 되는 내용이고. 참고로 로그는 여러분 다음 시간쯤에 나오게 됩니다. 등원 과정에서 일 구할 때 적분할 때 로그 나옵니다. ln 있죠, ln. 이런 게 나오고. 이거 포물선 식에서 여기서 제곱 빠진 거 맞죠? 아, 예, 이것도 거기서 복사를 해가지고. 예, 제가 여기도 빠졌네요. 이거 맞지? 네. 여기 있는 거. 아, 내가 일일이 쓰진 않습니다. 이거 앞에 게 있으면은 이게 복사해가지고 이렇게 붙이고 막 이러니까 계속 틀려요. 예, 수고했고 다음 시간에는 그 2시간에 걸쳐서 연력학을 끝낼 겁니다. 수고했습니다.